근데 이게 시각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쓴다고 하면 근데 너무 불친절해. 음성인식 막 이런 게 물론 한국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되게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반복하는 자신한테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가장 치명적인 나의 문제가 드러나.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잖아. 그거를 생략하려고 해. 재능까지는 아니고 자질? 성향? 경향? 그런 거에 기초해서 상상 속에 자아를 만들잖아. 자기 자신을, 내 상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잘 된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늘 항상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리니까 이걸 수정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 왜 나는 끈기가 없는가? 왜 나는 뭐 예를 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이런 반성들 있잖아. 그게 너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야. 김연아, 뭐 손흥민,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대로 생각을 해. 자기가 놓여진 환경 속에서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지, 주변에 받는 영향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거든. 휩쓸리지 않고 계속 뭔가 뭐라 해야 돼?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나는 거기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어린이랑 똑같고 내용은 좀 그쪽으로는 좀 발달한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 대한 욕구는 항상 강해. 컨트롤? 자기 통제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담배를 필 때도 1년에 3개월은 안 폈다니까? 그러니까 나 그것도 신기해. 왜냐면 나는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나도 중독에 약하다고 나왔어. MMPI 검사인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중독 위험 높게 나왔어, 나도. 그래, 마약하지 말자. 환경에 계속 놓이거든, 사람은. 다른 사람 사는 형편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만 가도 옆집 애는 뭐 어쩐데 뭐. 나랑 한별이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사람이. 주의해야 안 말려드는 거지. 대부분은 자기가 생각한 것도 주변에서 받은 자극의 총화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사리분별하고 판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 성인들 병동에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많아. 특히나 이제 머리 쪽 문제들은 이제 신경과나 그 뇌조명 센터 이런 병동은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엔 너무 짜증이 났거든, 계속. 이제 사인실이나 이렇게 쓰면 아저씨,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이 왜 벌써부터 그래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무 의미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덕담처럼 뭐 해준다고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싫었어.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젊어서 빠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젊어서 이런 일에 겪어도 되는 건가, 나는? 그러니까 한창 삐뚤어질 때지.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잖아, 주기적으로 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나온단 말이야. 스트레스 저항할 수 있는. 맨날 최바닥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극이 누르면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일체 자극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 너는 그 마음의 공간이 벽처럼 세워져 있는 느낌인 거야. 결심을 하게 되는 게 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라 주차장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도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차도 섰다가 갈 수 있고 벽체로 세워버리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더 습해지기 쉽고 해가 안 들고 오히려 할 일이 많아져. 창문도 열어가지고 계속 환기도 시켜줘야 돼, 청소도 해줘야 돼, 쓸고 닦고 해야 돼. 주차장은 그냥 널어놓으면 그만이거든.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그게 몇 살 때였어? 결혼하고 나선 것 같은데? 그래? 얼마 안 됐네? 결혼이라는 게 계기가 된 거야?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결혼이라기보다는 한별이가 영향을
준 것 같아. 아내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편안하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고 있어? 그게 짜증이 나. 근데 내가 당장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괜찮다고 나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저거 안 됐다고 누구 병 걸리는 거 아니고 저거 안 됐다고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그냥 넘기고 요번 주말에 치우자. 그리고 맨날 며칠을 방치된 채로 그냥 계속 봐. 그러면 그 사라져? 아니면 쌓아둬? 그 불편한 거를 몇 번은 경험을 해야 돼, 반복해서. 이 건물처럼 증축해놨던 내 벽을 그냥 허물고 선만 그어놓고 사는 거지. 우리 정신과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분노가 항상 쌓여있다라 하더거든. 찔르면 나온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되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 근데 형은 이렇게 쌓아두는 스타일이야? 잘 안 흩어지는 편이었거든. 쌓인다는 얘기네. 나는 이 사람이랑 공존을 어떻게든 해야 돼. 일단 거기서 하기로 했다고 결정하면 선택지가 좁아지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원인이 뭔가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집이 지저분하네. 어떡하지? 지금 치울까? 나도 좀 힘든데.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잘 되겠네 이제. 여기에서 누구 과실이 얼마고 개선 의지가 있고 없고는 어차피 같이 살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별이랑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의 내가 느끼는 것들은 진짜 내가 되게 피로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물론 한별이 없이도 내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요건만 따지고 보면 우리 집이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불행하게 살아. 우리 아빠도 나와 누나와 내 동생을 보면서 항상 못마땅해하고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표가 행복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목표. 그때 행복이 뭔지는 알고 한 거야? 행복이 뭔지는 몰라. 근데 나 추구할 수는 있다는 거야. 예술가들이 예술이 뭔지 알아갖고 예술을 추구하냐? 몰라. 모르는데 추구하는 거야. 예술이 뭔데요? 예술을 그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도 몰라. 근데 계속 탐색하고 쫓는 거야. 아니구나 하면 또 다른 길을 또 쫓고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지. 지금 조금씩 방향이 잡고 있겠네. 조금씩 잡혀간다고 느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주시하고 있지. 그런 것들에는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지 당연히. 근데 이게 반드시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약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다가오잖아. 최대한 미뤄두고 나중에는 해리시켜. 그런 거 있잖아. 이하 방어 기제라고 검사하는 직면했을 때 나오는 방어 기제들. 해리가 제일 먼저 나와. 한 번 예전에 그 해리성 단기 기억 상실 그런 게 한 번인가 온 적이 있었어. 그 며칠 정도가 기억이 날라가고. 요새는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지. 이건 익숙해지지 않아. 아프면 길어. 보통은 익숙해지지 않아.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데 점점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늘 항상 피해왔던 일이거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작은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걸 하는 게 싫어하고 난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래서 늘 답답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됐네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져.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려 되게 웃기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생겨.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서 놨으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서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공포가 더 커져. 이거다? 네가 만약에 계단을 걸어 나가는 게 불편해, 힘들어. 그럼 힘든 거야. 끝이야. 거기까지야. 내가 오늘 요만큼 나아졌네? 거기가 끝이야. 나는 이거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안 나아졌어. 더디네? 내 성에 안 차. 이거 하나하나가 다 빌드업이야. 너가 자꾸 이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 그 똘똘한 이성을 쓰려고 하면 그 함정에 걸려. 한순간에 그렇게 안 되잖아.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A는 A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으로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통찰하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안 오거든. 나는 늘 항상 추론을 하고 살아. 특히나 자기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찰을 무조건 돌려. 근데 추론 점수는 지락 추론 점수는 되게 잘 나와. 내가 가진 게 나는 그거밖에 없어. 계속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무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내려놔야 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야. 요새 듣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 반야신경 이런 걸 들었단 말이야.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만들잖아, 지 세계를. 그게 오온이 공하다라고 지 얘기하는 머릿속에서 거고. 다 조립하는 거지, 새로. 그게 거기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옥은 나한테 있어. 퍼즐을 맞춘 사람은 나야. 그 퍼즐이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 그림을 그렇게 맞춰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 지금 내가 호구 잡혔네, 혹은 저 새끼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네, 이 그림을 자기가 완성한 거야.